개인의 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특히 2015년도 사가미가 추정하고 있는 불법 시장 규모가 83조 7천억 정도 됩니다. 2015년도 통계예요, 이게. 근데 그래서 이제 매 4년마다 이렇게 통계를 내보고 있는데, 올해 통계는 지금 진행 중이지만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죠. 특히 일부 기관에서 추정하는 바로는 우리 불법 시장 규모가 합법 시장이 현재 한 22조 규모라고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불법 시장 규모가 10배에 이른다라고, 200조에 이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올해 같은 경우 우리 국가 총 예산이 한 470조 정도 됩니다. 그에 비해서 2015년도에 이미 그 불법 시장이 84조에 이른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또 이러한 돈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국부가 유출될 수 있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불법 시장이 국가 사이버 부대의 타켓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점도 국가 안보에는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시점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EU에서처럼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조폭, 조직폭력 범죄자들을 비롯한 경제범죄라든지 혹은 강력범죄자들의 자금 확보에 공급처가 되고 있는, 이런 치안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뭐 음란 사이트라든지 이런 경우도 도박 사이트 광고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걸 주 수입원으로 해가지고 이런 음란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가 공생관계를 이루는 거. 그러니까 뭐 개인에게도 큰 문제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고, 국가적으로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이 불법 도박 사이트, 불법 도박의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 불법 도박을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이야기할 수 있다.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그 조폭들, 불법 범죄 집단의 운영자로 쓰여지면서 굉장히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행산업이 합법 시장이 지금 22조라고 하셨는데, 지금 모 기관에서 발표한 건 최대 200조라고 합니다. 거의 10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 가량 되거든요. 470조 정도. 470조. 그러니까 거의 절반,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절반이 불법 자금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데, 이걸 계속 방치한다는 거는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황정원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범죄인지 알면서도 왜 사람들이 이 불법 도박을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우리 동행복권 장윤숙 센터장님 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무래도 불법이 범죄인 줄 알면서도 왜 이용을 하냐면, 범죄의 이유는 아무래도 궁극적인 이유는 돈을 쉽게 벌 수 있겠다라는 유혹과 함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불법 사이트를 홍보를 할 때 업계의 최고 수익률 또는 고배당이라는 하나의 재테크의 하나의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가입을 해보면 그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다양하고 재미난 요소들을 중간중간에 많이 가미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베팅에 중독되면서까지 이게 불법인 줄 알면서까지 계속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예전에는 도박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려면 어떤 특정 장소를 찾아가서 이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 모바일이 대중화되다 보니 어느 장소에서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점도 도박을 이제 불법인 줄 알고도 계속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운영하는, 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대해서 처벌하는 수위가 너무 낮습니다.
이를 운영을 했을 때 범죄로 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처벌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처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조차도 과연 이 불법 사이트를 이용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처벌 대상이 될까? 뭐 과연 뭐 반성문 몇 장 쓰고 나오면 되겠지. 그리고 벌금 얼마 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이 불법이 범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이용을 하는 중에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유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이 불법 도박에 대해서 너무나 경계심이 심해하다는 것이죠. 워낙 요새 스마트폰,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어떤 게임을 즐긴 게 이게 불법인지 모르고 게임을 즐긴다는 것이죠.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너무 쉽게 그 게임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범법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즘 불법 도박의 어떤 확장되는데 불법 사이트 차단과 또 단속, 수사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황종화 위원님께서 한번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불법 도박 추세부터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차단과 단속 그리고 수사 어려운 점도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불법 도박 추세가 그렇습니다. 도박 유형별로 보면 매장에 직접 가서 하는 이제 전통적인 경주류 경기가 있거든요. 이런 경마, 경륜, 경정 이런 경기는 사실상 증가 추세가 좀 다소 둔화되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을 통한 불법 토토, 스포츠 관련 도박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불법 도박 관련자들도 점차 좀 연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그 불법 도박 사이트를 단순히 이용하는 경우에 그치지 않고 젊은 층에서 이를 홍보하거나 또는 또래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조직적으로 사채놀이를 하는 그런 사례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 등 이용 연령이 지금 연소화되는 경향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온라인 도박 범죄의 경우에 특히 조직적으로 홍보 및 회원 관리를 하는데 2018년도에 그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검거한 도박 사이트 경우 계좌 입금액이 한 1조 원대에 이르렀는데 회원 수만 한 7만 명에 이르는 이런 사건도 있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홍보만 또 전담하는 이런 대행업체가 생겨나는 웃지 못할 현상이 등장하고 또 도박 사이트 광고까지 붙여지면서 이게 비즈니스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도박 시장의 추세고요. 또 운영 조직이 이 유령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회사 명의로 다수의 통장을 즉 대포 통장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범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통장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2, 3개월 이용하다가 이렇게 폐쇄시켜 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추적하기도 곤란하고 이게 불법 도박 시장의 어떤 추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러한 불법 도박 운영자들이라든지 이용자들을 수사하는 데 어렵느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 보기로는 이 신속한 사이트 차단과 수사 활동 등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트만 차단하는데도 신고를 거쳐서 차단하는데도만 보름 이상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고. 보름이요? 예, 그렇습니다. 불법 사이트 차단의 경우에 저희 공단에서도 신고가 접수되는데 이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제 통보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후에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이렇게 계약 해지 조치를 하는데 최소 한 15일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15일? 굉장히 많은 시간이 그 활동 조직들이 아주 도피하거나 아니면 범죄의 흔적을 지우는 데는 아주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이런 이유로 저희들도 종종 신고자들로부터 오히려 항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신고했는데 빨리 조치 안 해주고 말이야. 아직도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느냐 이런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홍보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 활동의 경우에도 특히 운영자 건 같은 경우 수사를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바로 수사에 착수하기 수가 없기 때문에 내사 단계를 거쳐 수사에 착수하고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죠. 그래서 범죄 수익금 환수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네. 다반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범죄 조직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범죄 수익금, 즉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줘야지 되는데 시간이 길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법규상으로는 이런 거에 다소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상당히 신속한 수사 진행에 애로를 느끼고 있고요. 대포 통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사도 이게 절차를 거치다 보면 제대로 환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또 흔적을 지우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수사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지금 현장의 이 단속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들 좀 충격적이고 신고를 해도 뭐 방송통신위원회 뭐 여러 기관 거치면서 15일이 지나서야 이 불법 도박 사이트가 차단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 시민단체와 또 우리 유관기관들이 함께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적극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불법 도박과 사행산업 게임을 확산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억제하고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장현숙 센터장님께서 좀 또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있는 사행산 게임의 확산은 소위 말해서 5G 속도로 불법업자들이 그 속도가 퍼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불법업자들의 기동성을 따라잡으려면 우선 첫 번째는 사이트에 자동 검색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을 해서 이런 감식 기구에서 모니터링 했을 때 중복 접수, 바깥 처리로 끝나버리지 않고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이 할애되지 않도록 조금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단 속도를 높이려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그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도 조속히 마련이 되어서 차단 속도를 높여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불법 현장을 실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영업전 출입 권한이라든지 검사 권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예. 자체적으로 단속에 나갈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이 이제 도입이 절실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대포 통장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금융 거래를 정지를 하고 지급 정지를 요청을 하면 금융 거래가 신속하게 차단이 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시급하죠. 이러한 전반적인 모든 제도적인 내용이 마련이 되고 이용자의 권한이 처벌이 강화가 된다면 그나마 확산되고 있는 불법 시장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불법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 아까도 뭐 말씀드린 15일 걸린다는 것, 굉장히 이거 참 어떤 면에서 이 5G를 선언하는 이 참 IT 시대에 15일이나 걸려서 차단한다는 것은 정말 이게 후진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고요. 또 우리 센터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 특별사법경찰, 특사경 도입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경찰청에서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경찰에서 뭐 국내에 일어나는 각종 범죄에 대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도박 사범 같은 경우에 그 대처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지금 국회에도 관련 법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 조속한 통과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이 시간 빌려서 좀 저희 시민단체에서 좀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수단들이 굉장히 뭐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는데 요즘 유명한 SNS 메신저를 통해서 불법 도박을 하도록 권유가 되고 유인하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이런 아이디를 연동해 가지고 그 불법 사이트들이 다음 네이버 그 아이디로 가입을 하는 어떤 그런 행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네이버나 이런 다음 카카오 같은
SNS 업체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업체와 어떤 로그인 뭐 연동을 할 때에 좀 확인하고 또 이런 문제들을 좀 철저히 좀 조사한 후에 해야지 이 함부로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온라인상에 퍼지는 이런 불법 도박을 막기 위해서는 뭐 SNS 업체뿐만 아니라 뭐 방통위 또 뭐 사감위 또 경찰청 이 시민단체 또 우리 유관기관들 함께 힘을 모아서 신속하게 또 빠르게 대처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우리 국회와 정부 또 우리 사회에 이 불법 도박 퇴치에 어떤 일들이 필요할는지 한번 또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종화 우리 위원님 한번 말씀 주시죠. 예. 불법 도박 퇴치를 위해서 저는 어느 개인이나 국가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문제가 아닌 혼연일체가 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가정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문제가 지금 맞습니다. 모든 가정의 문제고 개인의 파산도 가정의 파산이 이루어지는 지름길이 되거든요. 개인이 갖다 이 불법 도박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자녀를 둔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내 자녀나 가족 중에서 혹시 불법 도박의 유혹에 빠진 사람이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정의 내 문제만으로 국한할 게 아니고 이런 문제를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또 이들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교육과 치유를 통해서 더 이상 중독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서 내 가정을 먼저 지켜야지 되겠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정부, 즉 말해서 국회라든지 우리 사회적으로는 불법 도박이 근절되도록 하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서 법률적으로 아까 말했던 특사경 도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좌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 불법 계좌를 조속하게 차단시키기 위한 노력 이런 것을 위해서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우리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혹여 이미 불법 도박으로 인해서 중독자가 발생했다면 이런 분들이 우리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태되지 않도록 우리가 실질적으로 치유와 재활을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예방입니다. 근데 예방의 그런 어떠한 것들을 좀 피해서 혹여나 이 중독이나 또 이 도박 문제로 심각한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신다면 또한 국가가 신속하게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더 강화돼야 된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현숙 센터장님께서는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앞선 그 위원님께서 치유와 재활을 이제 가정에서부터 실시하도록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이런 불법 사이트를 이용을 했을 때 이용자 당사자가 정서적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 본인 스스로가 인식하는 게 가장 큰 출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불법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건전한 놀이 영역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우리 전 국민이 불법 도박 퇴치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앞장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사실 전 국민 운동으로 좀 확산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신촌 광장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또 이렇게 토론회도 하는데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게 지나가다가 우리 불법 도박 퇴치라는 이 글자 한 글자만 쳐다봐도 마음속에 이미 각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캠페인에 대한 소중한 효과가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뭐 우리 유관기관하고 또 우리 정부 또 우리 시민단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러한 캠페인들을 지속적으로 좀 해나가길 바랍니다. 혹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관객들 가운데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또 우리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객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닌데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할 사람 미리 정해놓을 걸. 그러네요.
아니 저희는 아까 공연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길래 저 중에 반만 앉아 있어도 난 좋겠다 했는데 역시 공연 끝나니까 싹 사라지네. 예. 다음에는 뭐 좀 이렇게 이 토론회도 참석하면 뭐 경품도 주고 여기서 이거 CD 던지니까들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도 여기서 뭔가 좀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유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최근에 뭐 우리 학생들 고등학생 사이에 이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이 막 성행을 하는데 심각한 얘기 들었습니다. 뭐냐면 학교 일진들이 자기 반 애들한테 야 너 이 도박 사이트 너 가입해. 그래서 압력을 가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폭들이 일진들한테 수당 주고 회원 몇 명 가입하면 내가 돈 줄게 하다 보니까 일진들이 요새는 아르바이트를 그걸 안 됩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불법 도박을 가입하도록 학교에서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조폭들이 굉장히 불법 도박을 통해서 굉장히 그 조직화되고 비즈니스화 된 것 같다는데 이 학교 현장에까지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러다가 어느 학생이 불법 토토를 했는데 1,000만 원을 땄대요. 그게 소문이 나면서 고등학생들이 너도나도 지금 뭐 불법 스포츠 토토에 지금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심각합니다. 뭐 어린 학생 시절부터 그런 불로소득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면요, 우리 정상적인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근로를 해야 될 그런 의지들이 사라지게 할 수 있거든요.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불법 도박으로 버는 돈이 뭐 몇 년 감옥 갔다 오고 뭐 형사처벌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소득이 있어서 자기는 불법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 범죄자들은 강력하게 응징을 해서 다시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못하게 해야 되고, 또한 불법을 행하는 국민들은 정말 나중에 우리 신상 정보 공개를 해가지고 정말 불법을 자꾸 도박을 하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 그 인생이 망가지도록 하는 국가의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또 우리 전문가들하고 같이 또 예방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외치면은 저는 반드시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금연 광고 얼마나 강력합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길에서 담배 피고, 식당에서 담배 피고 이거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어디 담배 피는 분, 요새 담배 피는 분 완전 죄인 돼가지고 어디 구석에 가서 뒷골목에 가서 피시는 거 보면 참 불쌍해, 한편으로. 근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런 금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니까요. 요새 TV에서도 담배 피는 장면이 싹 사라졌잖아요.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기관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강력한 예방 캠페인을 하면은 저는 우리 사회에서 불법 도박을 근절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자, 오늘 뭐 질문도 없으시고 그래서 제가 실컷 떠들었습니다. 오늘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불법 도박이 사라지는 그러한 날이 꼭 오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국민체육진흥공단 보존문화팀 황정아 전문위원님, 그리고 동행복권 크린센터의 우리 장현숙 센터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